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인데 원칙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소득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원 가능 근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 이하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죠. 이 219만 원 자체가 우리가 지금 2021년에 8,720원이죠. 우리가 그 최저임금이 거기에 120% 정도 우리가 180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 정도 되는 최저임금에서 120%인 219만 원 이하의 소득자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가 받는 건 아니죠. 사업주가 받는 건데요. 자, 고용보험 가입 최초 최소 전년도 임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임금이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적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특수관계인,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이런 특수관계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사업주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심사를 하고 지급은 매월 1회 지급합니다. 지급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5일. 예, 그러니까 매월 15일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거래처에 때 설명을 해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지 대상이 될 거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120%의 급여가 넘지 않아야지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최저임금에 대한 계산 방식은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지원 요건 및 지원 대상 근로자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 이하입니다. 219만 원 이하. 자, 상용 근로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인자인데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에서 219만 원 이하. 이 219만 원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인자입니다.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초단시간 근무자고요. 그래서 단시간 근무자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120%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급여 부분에서. 자,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이 금액만큼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이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제한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10만 원 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건설 일용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 유의사항을 보면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 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병행했었을 때는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이 명백히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예,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다음 연도에 확정 보수 총액을 토대로 해서 산정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에 110% 수준, 241만 원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241만 원을 넘으면 환수 조치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지급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퇴사하고 나면 지원이 안 돼요.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일 이상 근무하면 10일 미만 근무하면 지원이 안 돼요. 지원 금액을 보면은 여기 지원 금액인데요. 일용 근로자는 10일 미만이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지원 금액이. 예,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 자격 보험보험을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와 적용제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초도에 항목 설명할 때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와 적용 제외 사업장은 별도로 인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죠. 왜? 이 사업장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려면은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여기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보다 보수가 적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겠죠. 자, 지원 금액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돼서 7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인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30시간 이상이고 40시간 미만이면 4만 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2만 원이 플러스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1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10일 미만 근로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월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입니다.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만 산정해낼 수 있으면 최저임금은 금방 계산되겠죠. 최저임금이 2021년에 8,720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주 40시간 근무한 자는 209시간 곱하기 8,720원에서 최저임금이 182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209시간이 계산되냐? 자, 40시간 주 근무했고 요 8일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8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 48시간에 365일에 7일을 나누고 12개월 남은 3.345 정도 될 건데 48 곱하기 3.345 하면 208점 몇 시간이에요. 그 최저임금은 절사를 하면 안 되죠. 위에 돼야 되죠. 절사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되니까 절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8점 몇 시간인데 그래서 되게 209시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책정을 해서 최저임금은 180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됩니다. 그럼 주 20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단시간 근무자에 해당되죠. 그런데 초단시간 근무자는 아니죠. 예. 그렇게 주 20시간의 근무자는 사실상 계산 방식이 간단하죠. 자, 주휴수당만 정확히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40시간 근무자, 40시간 이상 근무에도 8시간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40이고 분자가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 적용되겠죠. 그럼 4시간에 20시간인 24시간을 24시간 곱하기 365에 7일에 12개월 나누면은 105시간이 됩니다. 요거의 반과 같다고 보면 되죠. 반을 하면 이제 한 110시간에 한 반이면 105시간 되죠. 여기에 이 금액이 주 20시간 근무자면 이렇게 됩니다. 산정 자체를. 자,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는 이 금액에서 120%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 10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주 소정기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수당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수당 계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 근무자라면 10시간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나누기 12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자, 44시간이 됩니다. 44시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 120%인 이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대상 한도가. 예, 이렇게 해서 일자리 안전자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일자리 안전자금을 신청해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주 몇 시간에 해당될 때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런 부분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산할 때 초단시간 근무자는 주수당을 제외한다. 초단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게 최저임금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안전자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 우리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보자면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자,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이지만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10명 미만인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한테 지원을 합니다. 2021년부터 당해 올해 연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은 80%인데요. 어쨌든 신규 가입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를 신규 가입자라고 하는데 신규 가입자가 아니면은 2021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80%밖에 없죠, 이제는. 자,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입니다. 신규 가입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아니에요. 지원 기간은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 중에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외 부분까지 소소히 알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장으로 신청만 하면 알아서 급여 신고나 이런 취득 신고, 입사해서 취득 신고할 때 알아서 공단에서 대상자에 해당되면은 알아서 감면해 줍니다. 한번 신고만 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입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월 보험료를 법정 기원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서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 해당 월의 보험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고지합니다. 자, 만약에 3월 달에 보험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있는데 3월 달에 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4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4월 10일까지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지원 안 됩니다. 그럼 4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인데 한 4월 20일쯤에 납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납부했으니까 지원되냐? 아닙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만 지원됩니다. 기한이 넘어서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그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원 등록에 보면은 우리가 두리누리 사회보험 적용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사원 등록 쪽에 보면 자, 여기에 두리누리 사업 지급 여부를 묻는데 여로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은 신중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매번 우리 그 수임 거래처에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EDI 가갖고 납부 내역이나 이런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두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을 하고 추후에 체납이 되는데 추후에 납부를 했다 라면은 그 지원금이 없어진다 라는 부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금 산정 예시인데요. 어쨌든 80% 지원을 한다.
사업주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죠. 고용보험 입장에서. 왜? 사업주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직능개발도 지원을 하니까, 부담을 하니까 그게 한 0.25% 정도 되죠. 그래서 0.8%보다 0.25% 플러스 한 1.5%가 지원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흐른다는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잘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회보험 신고에 자격취득신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취득신고서가 있는데, 자, 소백산 씨가 입사를 2월 2일 날 했는데, 이분은 급여를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실질 우리가 219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산재 보험에 있어서 자, 주소정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입력 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하고,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여로 체킹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자료 부분은 불러오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를 했었다면 고지방법이나 이런 내용은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우리가 고용산재보험이든 일자리 안정을 여로 체크했으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예, 불러와지는데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월평균 보수 200, 정액급여 200, 예상지원금 9만 원인데 예상지원금 9만 원은 아니죠. 최고가 지금 5만 원에 7만 원이니까 이 부분 어차피 인쇄를 해보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입니다. 주소정 근로시간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를 지원할 건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지원 금액이죠. 시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지원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정 근로시간을 토대로 해서 월평균을 일단은 입력합니다. 이 월평균은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이제 비과세를 뺀 급여를 이제 월평균 급여로 계산합니다. 여기는 상여도 포함됩니다. 이 월평균 보수는 왜 적게 돼 있냐? 임금의 상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뭐냐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219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죠. 그 219만 원을 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월평균 보수를 입력합니다. 정액급여는 반대로 정액급여라는 것은 이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급여인데 이때는 상여는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급여를 보려는 이유는 요 월평균 보수는 상한을 보는 거지만 요거는 하한을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죠. 40시간일 때 209시간에 8,720원인 180 얼마죠. 거기에 120%인 219만 원이 되는 건데 그 182만 2천 얼마 미친지를 보려는 게 이 정액급여를 입력하라는 이유입니다. 예, 이런 부분의 이유라는 것을 알고 부분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동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꼭 반드시 동의를 하고 제출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원 요건 확인서도 별도로 같이 제출을 하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거나 하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공동사업자 현황면에서 같이 제출을 해서 사업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는 일반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 신고고,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 위치가 다르죠. 여기에서 보면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슷하게 신고합니다. 신고 방식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방식에 대한 이런 내역들이. 예, 그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우리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실무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을 해요. 0.8%로. 그러면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어떻게 급여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80% 지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 직원분이 80%를 지원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반영 방식은 만약에 우리가 인사급여에서 급여를 만약에 1월 달에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입력을 할 때는 설악산 같은 경우라고 주황산시라고 보면 입력을 해야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2만 원, 0.8%인 것을 부담을 합니다. 이 부분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당월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금액이 있다면은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우리가 사대보험 사무대행기간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가보면은 1월 달에 지원을 이 주황산이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여기에서는 수당공제로서 한 개를 추가해서 여기에 보면 뭐 고용보험 정산 이렇게 해서 F2를 누르면 뭐 고용보험 정산이 있죠. 이 부분을 한 개를 만들어서 이 금액의 고용보험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80%인 일정 금액을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실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급여를 측정을 할 때 일자리 안정자면이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받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적용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띄고 나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의 당해월의 부가 고지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에 지원금이 근로자분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여기에 마이너스해서 입력을 하면 사실상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퇴사가 되더라도 별도의 정산이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간에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하고 끝이 나요. 퇴사해서 정산한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원은 그냥 지원해주고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급여대로 띄고 나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쪽에 가서 이 근로자의 그 지원 대상 금액을 여기에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실질적인 급여 대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